34년 차 방송인 유영재, 각종 의혹에 결국 라디오 하차, 일명 불명예스러운 방송 하차다라는 이야기가 이 언론사들을 통해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해명 한 줄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앞서서 또 이 유영재 씨가 아시다시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 과연 이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등등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유영재 씨, 경인방송사에서 더 이상 방송을 하기 어려워졌지만 유튜브에서는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해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네 편 내 편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편 대줄 거죠? 라고 말했던 유영재 씨, 사생활 논란 대신에 해명하지 않고 눈물만 펑펑 흘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혹자들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감정 호소다.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비판이 쏟아집니다. 물론 유영재 씨가 굉장히 심각한 범법자다, 악질범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극히 사생활적인 부분이고 이혼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사기죄로 성립되기 전까지는 극히 개인적인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 민사소송을 많이 진행을 하죠. 우리가 보통 악질범죄라고 하면 형사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유영재 씨, 방송인으로서 선훈숙 씨와 함께 동치미에 등장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었던 그간의 행적들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런 모습들 많이 실망스럽다라는 건 공통된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사생활 논란 해명 대신에 눈물만을 흘리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얘기가 또 하나 추가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 나이가 62세인데 끝까지 좋은 인연을 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간 여러 일들로 흠집이 난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미안하고 속상하다. 시간이 흐르면 저도 할 말을 할 날이 오겠지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생방송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영재 씨가 이렇게 감정의 호소를 하자 사실 유영재 씨를 응원하던 많은 아주머니 팬분들이 그야말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업보다 하지만 유영재 씨 선훈숙과 이혼 후 사생활 논란의 후폭풍에 그저 눈물의 자진 하차를 보였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싶어하는 이유가 결정적일 때 정확한 팩트와 해명, 사죄, 사과가 아니라 이런 감정적 호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선훈숙 씨와의 사태가 너무나 크게 촉발된 지금의 상황에서 유영재 씨가 보여줘야 하는 건 이렇게 감정적 호소보다는 명확한 해명과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이었을 텐데 결국 이 자진하차도 많은 분들의 등살에 못 이겨 하차를 하게 됐고 하차를 하는 와중에도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팩트와 명확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하차만을 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유영재 씨 제가 뭐 여러 번 강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뭐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얼마나 유영재 씨가 사실 이 여성들과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꼬집혀 왔습니까? 제가 올려놓은 사진들만 봐도 유영재 씨의 이 여성 팬들과의 만남들, 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등장을 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여성 팬들과의 만남이 있어 왔는데 문제는 결혼 생활 이후에도 이런 엄청난 여성 팬들과의 만남이 계속하여 존재해 왔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켜켜이 쌓여서 결정타가 되어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다라는 말들이 지금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명은 단 한 줄도 해놓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 여성 팬들과 또 많은 사실혼, 사몬관계, 골프 여성이었던 두 번째 부인까지
정말 머리 아픈 사생활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많은 대중분들은 너저분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할 말을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 있다라면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억울하지 않고 낱낱이 까보니 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그 이전 배우자였던 유명인인 선운숙 씨가 동치미에 등장해서 해명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되는 것은 유영재 씨의 침묵 때문이잖아요. 애당초 유영재 씨가 제대로 된 해명을 했다면 굳이 선운숙 씨가 방송에까지 등장하여 그런 이야기들을 줄줄이 쏟아내지 않았어도 됐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유영재 씨의 이러한 모습들이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경인방송사의 청취자 게시판이 또 한 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유영재 다시 복귀하는 거냐? 그러면서 유영재 사진을 좀 치워달라. 이런 말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미 방송 하차를 했음에도 유영재 씨의 마지막 라디오 생방송을 본 이 청취자들의 분노가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요. 제발 라디오에 유영재 사진 좀 치워달라. 보기 힘들다. 메인 사진 좀 교체해달라. 유영재 보기 싫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 편을 들어달라. 또 앞으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유영재 씨의 입장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여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눈물의 호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이 더 중요했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남자 구미호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국민 밉상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미호라는 게 사실 누구를 뜻하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선운숙 씨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남자 킬러 구미호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운숙 씨가 결국 전 남편의 직장까지 잘랐다. 매번 피해자 코스프레와 언론 플레이다. 남자를 잡는 구미호다라고 선운숙 씨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바로 유영재 씨를 응원하는 아주머니 팬분들로 보여집니다. 이분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모습입니까? 유영재 씨의 감정적 호소가 들어먹힌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죽했으면 어떤 분은 50년 만에 음악방송의 즐거움을 알게 해줬는데 너무 아쉽다. 70년대 즐겨 듣던 음악방송, 그 이후로 라디오를 끊었다가 50년 만에 음악방송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 것이 바로 유영재 씨인데 왜 자르는 거냐? 퇴출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라디오를 안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유영재 같이 마음으로 우러나는 DJ 잘 없다. 한 달 정도 쉬었다가 꼭 다시 모셔라. 다른 분들이 DJ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방송 관계자분들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분 다시 뵈는 날이 있길 바란다. 유영재 씨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복귀 운동을 이 팬분들이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영재 다시 복귀하는 건가요? 절대 다시 복귀시키지 마세요. 뉘앙스를 보면 경인방송사에서도 임시 진행자 어쩌고 저쩌고 임시를 다시 붙이고 유영재 씨를 나중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3, 4개월 자숙해서는 안 될 거다.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최소 3, 4년은 지나야 될 것이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진정성 있게 밝히면 복귀 기간이 짧아질 수 있을 거다. 제가 말했던 부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영재 씨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 눈물의 감정 호소가 결국 여성 아주머니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에 적중을 시킨 것 같습니다. 참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참 표현하기가 애매한데요. 사실 선운숙 씨의 신우이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4살 연하 남편 유영재 씨의 5남매 중 장남이었으며 시댁이 굉장히 세더라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운숙 씨가 사실
이 재혼을 하고 나서 유영재 씨의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마치 굴러 들어온 강아지 취급을 받았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방송에서 밝히면서 이미 이 당시 때도 많은 분들이 뭔가 의아함을 느꼈는데 신우이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선우은숙과 재혼한 유영재 아나운서의 가족관계라면서 보니까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안 계셨던 선우은숙 씨예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결혼 과정에 허락을 받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축하를 받았고 자신감을 얻었는데 특히 유영재 씨의 가족들은 오남매라서 기가 세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신우이가 자신보다 2살 어리다고 했어요. 신우이가 자신보다 어리니 참 어찌 보면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가 제일 중요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우이와의 이야기가 이 당시 때는 슬쩍 지나갔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선우은숙 씨가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 제가 전달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강아지들이 있는데 자신이 그 강아지 무리에 나중에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강아지들이 텃세를 부렸다. 또는 시어머니가 막내 동서에 음식을 싸온 것을 좋아하더라. 결국 이 선우은숙 씨가 신우이가 자신보다 2살이 어렸음에도 기가 센 집안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영재 씨 쪽에 온 가족들이 많은 텃세를 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실 사실혼 이런 것을 떠나서도 유영재 씨가 할 말을 할 날에 올 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선우은숙 씨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없으니 지금 이렇게 복귀를 시켜달라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복귀하는 거 아니냐, 절대 복귀시키지 마라. 결국 대중들에게 편을 갈라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들도 매우 궁금합니다. 다른 길이 있을 것, 유영재 라디오 마지막 생방송에서도 삼원설 침묵. 자, 지금 이 유영재 씨가 아시다시피 경인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자진 하차 소식을 제가 아마 유튜버들 중에 가장 빨리 전달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유영재 씨의 라디오쇼, 이 방송 하차 사실이 되었는데 번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하차한다고 해놓고 번복을 한다고? 하차는 안 한다는 거냐? 이러한 말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유영재 씨가 라디오 방송을 또 했습니다. 바로 19일 날 방송을 했죠. 자, 왜 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아시다시피 19일 생방송과 21일 녹음 방송을 끝으로 하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왜 방송 하차 번복이 나오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풀어보겠습니다. 유영재 씨의 입장에서는 경인방송의 마지막 생방송이 된 거죠. 그리고 21일 날 녹음 방송을 끝으로 완벽한 하차를 하는데 생방송이 마지막이라고는 했지만 보통 하차를 하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냥 바로 하차가 되잖아요. 그런데 유영재 씨에겐 굉장한 특혜를 경인방송사에서 준 게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19일 날 굳이 생방송이 또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1일 날 녹음 방송까지 또 한 차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지막 방송에서 유영재 씨가 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제 삶의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부터 월요일과 목요일에 쉬고 화요일, 수요일에 일하더라. 한 번도 잘 노는 법, 잘 쉬는 법, 멈추는 것에 대해서 잘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제게 준 숙제들을 잘 안고 가겠다. 길이라는 것이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길도 있을 것이다. 생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유영재 씨가 자진하차를 하고 자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대중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제가 유튜버들 중에 그나마 유일하게 좀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하차는 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은 없었습니다. 그 입장 발표에서 말이죠. 그런데 적어도 생방송 중에서는 자신이 뭔가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잘 노는 법, 잘 쉬는 법, 멈추는 것에 대해서 잘해본 적이 없다? 이 얘기는 자신이 이제 하차를 하게 되면서 경인방송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해 왔었던 DJ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것에 뭔가 나는 잘 쉬는 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휴식의 기간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제게 준 숙제들을 잘 안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숙제들이라뇨. 이거를 숙제라고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고 왜 사회적 무리가 이렇게까지 커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히나 황당했던 건 삼원설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을 했어요. 보면은 귀한 시간 내셔서 이곳에서 오셔가지고 다양한 비판을 하시는데 다 보고 있다.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좋은 날이 올 거다. 정말 두리뭉실한 입장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끊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영재 씨와 결혼 생활을 했었던 이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요. 이 유영재 씨가 마치 큰아들과 같다. 유영재라는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큰 아들을 키우듯이 왕을 모시듯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많은 동치미 방송을 통해서 선운숙 씨가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여전히 유영재 씨는 자신의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 삼원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생활 논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상처가 깊었다라는 희대에 망언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또 봤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들이 제게 주신 다양한 숙제들을 잘 안고 가겠다. 세상을 살며 할 말을 다 하고 살 수가 있냐. 할 말이 있어도 때와 시간, 장소를 기다려야 한다. 경인방송은 소중하고 귀한 공공적 자산이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여러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라도 발표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라도 말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보니까 소중한 경인방송 사람들에게 내 사생활로 부담을 주는 건 더 이상 면목이 없다. 만남도 예의 있게 시작해야 하고 이별도 격식 있고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과 헤어지고 싶다. 많은 욕도 비난도 하셨는데 그건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그간 여러 일들로 흠집난 부분이 있어 저도 많이 미안하고 속상하다. 시간이 흐르면 저도 할 말을 할 날이 오지 않겠나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유영재 씨가 눈물을 펑펑 흘린 것 같아요. 왜 흘렸나 봤더니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2022년 3월 14일부터 4시 때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건 행운이고 행복이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정성스럽게 해야 했는데 때로는 제가 게으르기도 했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후회와 아쉬움이 든다. 오늘 밤 일기에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라고 쓰고 싶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참다 마지막 방송이라 듣고 계신다고 하시며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까? 안 들어도 들은 것보다 더 사무친다고 하셨다. 살면서 참 귀한 인연이 많다. 마지막으로 상처가 많이 깊었다.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 힘있는 새살이 돋아날 것이다. 힘있는 새살이 새싹처럼 꽃 피울 때 그때 저도 할 말이 있지 않겠나. 그때 저의 편이 되어달라. 그동안 고마웠다. 사랑한다라고 덧붙였는데 글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이 깊었을 수는 있는데 그 상처를 만들어낸 원인을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영재 씨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실혼, 삼혼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선우은숙 씨에 대한 상처는 누가 새살이 돋아나도록 케어를 해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저도 할 말이 있지 않겠나? 저의 편이 되어달라. 글쎄요, 지금 유영재 씨의 이런 행간들은요, 결코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쉽지 않은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실직고하고 방송인이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할 법도 한데 끝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인방송에 핑계를 대며 경인방송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이유가 남았죠. 적어도 다음 주에 있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경인방송사의 입장에서는요, 아시다시피 당분간 임시 진행자가 운영을 할 것이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진행자와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마지막 방송에서 결국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단 상처가 깊었고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한, 그것도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해명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이 심경 고백이요, 역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자진하차도 본인이 이 사태가 굉장히 점철되고 있을 당시에 한 것이 아니라 버티고 아무렇지 않게 방송을 이끌어 오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하차를 하게 된 모양새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속상하지만 내 업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유영재 씨가 마지막 방송에서 했어요. 정말 자신의 업보라고 받아들인다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입으로 변명한 적 없고 침묵을 선택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침묵 속 행간을 잘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현실에 보이는 모든 것을 성찰하면 된다. 누구를 탓하고 힘들다고 하면 본인이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든다.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한다. 무조건 가지고 손에 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뜬구름 없는 소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사문설과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변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명을 하라는 요청들이었고, 여기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대중들을 무시한 행태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한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굉장히 두리뭉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급기야 왜 하차를 번복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유튜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아시다시피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왜냐? 유영재 씨의 개인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상황이 달라요. 왠지 아십니까? 방송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요,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방송 프로그램에서까지 하차를 할 경우 유튜브마저도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중단하는 유튜버들과 방송인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최소 한 달 이상, 길게는 6개월 이내까지 자숙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유영재 씨, 유튜브 라디오 방송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수많은 여성 팬들, 아주머니 팬들의 슈퍼챗, 후원금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 라디오 방송까지 하차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에 대한 입장을 두리뭉실하게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유튜브 방송 제대로 끌어나갈 수 있을까요? 계속하여 후원금을 받으며 유튜브를 하는 것이 과연 유영재 씨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일까요? 저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업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듭니다. 선운숙과 이혼한 유영재,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몬, 사실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 유영재 씨의 방송 행태가 이제 뻔뻔하게까지 이를 데 없다.
많은 대중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이 경인방송 인재가 없나 보다, 요영재 보기 싫다, 왜 계속 요영재 방송하게 놔두냐, 퇴출시켜라,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몬 사실혼 논란에 계속하여 경인방송의 라디오 방송도 했죠. 유튜브 라디오 방송도 했죠. 심지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황당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었던 유영재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영재 씨가 드디어 경인방송 라디오에서 퇴출됐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우선 이 기사를 보면 배우 선우은숙과 이혼한 아나운서 출신의 유영재를 향한 비판 여론이 아주 강력하다, 거세다, 이렇게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선우은숙 씨가 인정을 하면서 사몬 사실혼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와중에도 뭐 행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소한 것에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다, 제일 어려운 게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 얘기를 지금 본인이 쏟아놓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대중분들, 시청자분들이 이 경인방송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퇴출시키라는 퇴출 운동이 그냥 아주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쏟아지고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미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다, 하차 요구도 그야말로 빗발치고 있다. 최근 그가 DJ를 맡고 있는 경인방송 청취자 게시판에는 유영재를 하차시켜라, 경인방송 관계자들은 유영재 퇴출을 원하는 소리가 안 들리나 보다,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유영재다, 유영재 계속 방송하게 놔두는 이유가 뭐냐. 하지만 유영재 씨는 이러한 말을 했죠. 이런 엄청난 비판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강철 멘탈을 보여줬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때로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최악의 선택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있었던 또 방송, 오늘 했었던 방송, 유튜브 방송, 지금 유영재 씨가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방송을 통해 쏟아냈던 이야기가 계속하여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철들지 않는다. 완벽함은 허상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바로 18일 날 경인방송 라디오쇼에서 철이 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을 쏟아냈는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철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철이 든다는 건 자연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하늘이 주는 시그널을 받아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고 쉬어갈 때, 쉬어가는 때를 느끼는 것이 철이 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살진 않다 보니까 자연의 섭리와는 멀리 살아갈 때가 많다. 그렇기에 철이 들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생각을 하고 키가 자란다고 철이 드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다. 철들려면 멀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냐? 라는 시청자의 의견에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완벽함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다.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각자 세상을 살아가는 시선에 따라 다양한 시선을 보일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덧붙였는데, 사실 유영재 씨가 삶에 대해서 남들에게 충고와 조언을 하기에는 이때까지 뿌려놓은 자신의 이런 민낯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실혼도, 삼혼도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선우은숙 씨가 직접 방송을 통해 모든 심정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철이 든다 안 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를 두고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계속 쏟아져요. 혼자 살지 않을 여건이 되면 혼자 살 이유가 있나?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궤변에 가까운 소리를 늘어놨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유영재 씨의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때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나태주의 시집을 읽으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노래가 끝난 뒤에도 걱정 말아요 그대요를 선곡했는데요. 가사에 담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면서 우린 모두 인생에 대한 게으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를 돌아봐줘야 한다 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기억해야 할 게 거창해야 할 것 같지만 검소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집안에 들여놓은 물건을 빼줘야 할 때
바깥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나를 중심으로 나를 아끼는 방법을 배운다. 나에 들어가는 것에 슬퍼할 것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대한 것을 유영재 씨가 논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아쉬운 행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만을 믿고 결혼을 한 배우자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했던 유영재 씨가 지금 이런 인생에 대한 것을 논하기에는 사실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혼한 이후에 대한 마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지 않나 싶은 글이 보입니다. 사람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고독, 외로움이 살면서 두렵긴 하지만 철저히 혼자가 되어본 사람들은 혼자 사는 법이 재밌다더라. 물론 혼자 살지 않을 여건이 되면 혼자 살 이유가 있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혼자 사는 법이 재밌다더라. 이제 본인이 혼자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DJ이기도 하고 라디오 방송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멘트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노래만 당분간은 좀 틀어주는 것이 자숙하는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하여서 혼자 사는 법, 신뢰,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철이 들어야 한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듯 이런 시를 낭독하고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유영재 씨에게 하나 도움될 게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결국 이런 방송을 계속 해나가니 시청자들이 볼 때는 사실 어떻습니까? 괘씸하고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유영재 씨의 이 라디오쇼가 사실 이 경인방송사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화요일, 수요일마다 매번 진행이 되고 있고 경인방송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영재 씨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후원금을 일명 아줌마 팬들이죠. 여성 팬분들에게 받고 있고 그 돈이 하루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수입만 따져도 최소 한 달에 1,000만 원대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이 경인방송사의 라디오 DJ까지 맡고 있으니 이 유영재 씨의 수입이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고 있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하차해라라고 요구해도 유영재 씨 하차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결국 하차를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달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 단독 기사가 지금 따끈따끈하게 올라왔어요. 경인방송사에서 직접 공표했습니다. 공식 발표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죠. 왜냐하면 이 경인방송 언론 매체에서 지금 이 기사를 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선운숙과 이혼한 유영재, 경인방송 라디오쇼 자진 하차. 자, 단독 기사입니다. 경인방송사에서 직접 낸 기사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배우 선운숙과 이혼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경인방송에서 방송되는 유영재의 라디오쇼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합니다. 유영재는 오늘 18일 경인방송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사생활 문제로 경인방송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방송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떠나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동안 애청해주신 청취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을 하며 하차까지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만 여전히 사실혼, 사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인방송에서 방영되는 유영재의 라디오쇼가 바로 19일 날 생방송과 오는 21일 녹음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고 해요. 사실 하차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바로 그럼 하차했으면 방송 안 해야 되는데 굳이 19일과 21일 또 녹음 방송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 글쎄요, 좀 개인적으로 많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이 그동안의 의혹 관계, 사실관계를 떠나서 방송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가 아니잖아요. 사실로 지금 밝혀져 있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매우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뉘우쳤다, 깨달았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아 보이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해 안 되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19일과 21일 날 방송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결국 주말까지도 녹음을 해서 평일날 마지막 방송까지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경인방송사의 배려였을까요? 이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경인방송사입니다. 청취자 게시판에 들어가면 유영재 씨 하차시켜라. 유영재 씨가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아냐. 영원히 퇴출시켜라. 경인방송은 조치를 취하라. 왜 제작진은 청취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냐. 유영재 잘라라. 이런 말이 너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무시하기가 어려웠겠죠. 더불어서 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영재 씨가 여성들에 대해서 왜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느냐? 개인 당사자가 사몬을 하던 시폰을 하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그런 개인사가 사기에 해당되고 나약한 사람들을 울리는 것이라면 유영재만이 아니라 일반인일지라도 진정성을 확인한 이후에 대중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맞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 당사자가 해명을 하거나 아니라면 사죄를 하거나 대중들의 억울한 가슴을 해결해줘야 한다. 그러나 경인방송은 며칠째 수많은 청취자가 이 사람은 아니다. 퇴출 요구를 하여도 들은 척 만 척 꼭 유영재가 행동하는 것처럼 팩트를 알리려고도 또한 너는 그래라. 난 잘못했어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 라며 버티고 있다. 이것은 진정 아니라고 본다. 사실혼이면서 상대방을 속여서 결혼을 했다면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청취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죄를 했거나 해명했다면 벌써 조금씩 잊혀질 얘기였다. 잘못인지 아닌지 빨리 유영재를 불러 정확한 팩트를 확인 후 사죄하거나 이해시키기 바란다. 그게 아니고 끝까지 함구한다면 퇴출이 답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퇴출만 됐을 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밝히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